안녕하세요 친구들. 생각 톡톡의 온쌤의 이야기 한국사. 자, 오늘 벌써 고려의 11강 고려 사람들 우리 친구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고려는요 호족의 나라였다. 고려는요 거란과 여진과 원나라의 침입이 많았던, 전쟁이 많았던 나라였다. 그리고 이 고려는 문신, 무신, 권문세족, 원나라에 붙었던 친원파들의 세력들이 꽉 잡고 있었던 나라였다. 그렇다면 고려는요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춥기만 했었을까요? 고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선생님하고 고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자, 고려 사람들이 어떤 것을 생각했고 어떤 것을 꿈꿨는지를 잘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워크지에 있는 고려 동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려 사람들의 거울인데요. 이 거울에 새겨져 있는 이 무늬는 단순한 무늬가 아니랍니다. 이 무늬는 고려 사람들이 꿈꾸는 생활들 혹은 현재의 모습들을 조각해 놓은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볼까요? 마치 도교라는 그 종교가 들어와 있는 것 같죠? 자, 도교 기억나요, 친구들? 선생님이 백제 금동대학교 할 때도 설명해 줬던 그 도교. 자, 산봉우리에 산신도 있고 편안하게 우리 물도 졸졸 흐르는 정자에 앉아서 나긋한 생활을 즐기는, 자, 우리 도교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어쩌면 이 동경을 조각한 사람은 어쩜 평화로운 고려 생활을 꿈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운데 그림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그림은요 넘실넘실 바닷길을 통해서 이 보물선이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이것은 배랍니다. 이 배를 타고 어디를 갈까요? 바로 무역을 하는 거죠. 꽤 오래전에 이 바닷속에서 고려 보물선이 발견된 거 아세요, 여러분? 이 안에는 수많은 성자와 그리고 고려의 갖가지 진귀한 물건들이 넘실넘실 배를 타고 다른 나라를 향해 가다가 이 배가 바닷속에 침몰한 거죠. 자, 이렇게 보물선이 발견된 정도로 이 고려 사람들은요 배를 타고 다른 나라와 수많은 거래를 했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넘실거리는 백길 따라 수많은 상인 따라 아주 흥미로웠던 개경의 시장으로 가볼 거예요. 자, 친구들, 그럼 친구들도 같이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이 워크지 안에 친구들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나는 이 동경을 보면요 고려에 무엇이 떠오르는지 적어보거나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혹은 나는 어떤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그려주세요. 어떤 친구는 동경 안에다가 학원 가는 그림을 그린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놀고 싶다 포켓몬스터 하면서 포켓몬스터를 그려준 친구도 있답니다. 자, 고려 동경의 너희들은 지금 현재의 모습 어떤 거를 그려놓고 싶나요? 자, 마음껏 너희들의 하루의 생활을 그려보세요. 우리가 아는 고려는 조선과는 굉장히 다른 사회였어요. 자, 고려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상업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였답니다. 선생님, 상업이 뭔가요? 상업은 장사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기술자도 길러내고 전문직도 길러내고 그리고 많은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길러내서요 이 경제가 오고 갈 수 있도록 장사를 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 장사하는 것을 바로 상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려는 이 상업이 매우 중요했었던 나라였어요. 이 개경의 근처에 병난도라는 곳이 있었답니다. 이 병난도는요, 선생님 벽을 말하는 벽이에요. 온갖 돼지 다 벽이에요. 이 벽이 아니고요. 항구를 말해요. 항구가 뭐지? 배가 넘나드는 곳이죠. 이 병난도는 왔어요 진귀한 물건이 왔어요 하면서 세계 나라의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나라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로 송나라. 자, 비단장수 송나라. 자, 비단장수
왔어요. 송나라의 비단은 아주 곱고 보들보들하기로 유명했죠. 자, 우리가 비록 거란하고 싸우긴 했지만 거란 장수 뭘 가지고 왔을까요? 거란 장수는 말도 가지고 오고요. 저기 여진족에서도 왔고요. 일본에서도 일본 상인이 찾아왔어요. 일본 상인은 무엇을 갖고 왔을까요? 수은 같은 것을 가지고 고려에 팔러 왔답니다. 자, 그리고 저 멀리서 아라비아 상인이 왔답니다. 아라비아 상인은요, 이 고려나 송나라나 아니면 거란 일본에 없는 아시아에 없는 굉장히 귀한 물건들을 갖고 왔는데 바로 향초라든지 아니면 향신료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진귀한 보물들도 가지고 왔었죠. 그래서 고려의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요,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갖고 온 향신료와 또 온갖 진귀한 보물들을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죠. 어느 정도로 이것이 막 유행했었냐면 이 나라에서 귀족들에게 높은 사람들에게 사치하지 못할 정도로 사치품을 정해주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털로 만든 이 모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귀한 보석이 박힌 것을 모자에 박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등으로 사치품을 막으로 막기도 했답니다. 정말 재미있죠? 그럼 우리 고려 사람들은 무엇을 팔았을까요? 이 고려 사람 하면 청자. 그렇지! 청자가 바로 그렇게 유명했어요. 야, 이거 물건 어디 거야? 야, 이거 고려의 청자야. 그러면 이 진귀한 물건을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친구들, 우리 고려하면은 뒤따라오는 거, 엄마들한테는 금방 하는 거, 고려 인삼! 빠바바바바바! 바로 이 인삼이 고려에서 굉장히 유명했어요. 자, 우리 있잖아. 고려 인삼 사왔다 해. 그거 한번 먹으면 건강해진다 해. 고려 인삼 최고다 해. 이렇게 병난도에 가면 시끌벅글 온갖 다양한 상인들이 모여서 물건도 사고 물건도 파는 고려는 상업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선생님, 그게 무슨 상관일까요? 자, 선생님이 말하는 이야기를 생각 확장해보자. 자, 지금 우리나라는 남한, 대한민국과 그리고 북한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원래는 같은 나라였지만 지금은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북한에는요, 개성공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개성공단은 우리나라하고도 아주 협력해서 많은 일을 했던 곳인데요. 바로 고려시대 때 중요한 상업지구였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고려의 문화가 그대로 중요한 것이 가치 있게 있고요. 조선이란 나라가 돼서 우리나라의 수도가 한양으로 바뀌었을 때는 또 이 한양의 중요한 가치와 의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고려 사람들에게 병난도와 개경은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고려 사람이 된다면 이 병난도에서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 싶은지 이 바구니에다가 친구들이 사고 팔고 싶은 것을 한번 그려보세요. 단 조건이 있어요. 자, 나는 고려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다음 워크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고려하면은 문익점 꼭 기억해 둬야 되죠. 문익점 하면 뭐가 떠올라요? 따뜻한 솜, 모카가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이 모카라는 건요, 굉장히 귀했답니다. 그래서 이 삼국시대 때도 모카가 있긴 있었지만 이 모카솜을 가지고 문익점이 한 어떤 일이 고려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지 선생님이 이제부터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 고려 사람들은 이 높은 신분의 사람들을 빼고는요, 모두 삼배옷이나 모시옷을 입었어요. 자, 친구들 삼배나 모시옷을 알아요? 자, 이 옷은요,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덥다, 한여름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가지고 시원한 바람이 통하는 옷이에요. 그런데 이 모시나 삼배옷을 겨울에 입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겹의 모시 옷을 입어도 이 찬바람을 피하는 데는 아마 굉장히 어려웠겠죠. 고려 사람들은요,
마음으로는 다른 나라의 전쟁과 아니면 원의 간섭기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추웠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만 추운 것이 아니라 이 추운 옷 때문에 너무나 추워요. 자, 친구들 너무 춥잖아요. 그럼 나가서 농사를 짓기도 힘들어요. 그럼 먹을 것이 많이 없겠죠? 그래서 고려 사람들은, 고려 백성들 굉장히 배고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익점이 가져다준 목화솜은요, 비단 귀족들과 왕족만 입는 옷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목화솜은요, 고려 땅에 정착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목화솜을 갖고 왔지만 이 고려 땅에서 이 목화솜을 잘 키워내기는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정천익이라는 사람이 이 문익점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문익점이 가지고 목화솜을요, 여러 번 재배해보고 실패하고 또 목화솜이 잘 자랄 수 있는 농사 기법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 결과 빠바바밤, 고려 사람들이 따뜻한 솜옷을 입을 수도 있었고요. 솜을 집어넣은 따뜻한 이불로 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 문익점이 가지고 온 것은 목화솜이 아니라 고려 사람들에게 따뜻한 것을 제공해 준 것과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 고려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을까 할 때 바로 이 문익점에 목화솜을 빼놓을 수 없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워크지에서 보는 것처럼 문익점이 목화솜을 가지고 오기 전에 이 고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적어보고요. 그리고 목화솜이 재배가 돼서 고려 사람들에게 이제 따뜻함을 주었을 때 우리 고려인들의 어떠한 것이 달라졌을까 한번 워크지에 그려보거나 아니면은 글로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은요, 고려의 마지막 정리예요. 고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기록된 것도 있지만 이런 유물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유적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고려 사람들이 불교를 믿었다는 건 바로 태조 왕건의 토요 10조에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철불상과 여러 가지 석상을 통해서 우리가 고려 사람들은 불교를 정말 사랑했던 나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걸 보면서 이제 여기 워크지를 한번 정리해 주세요. 우리 고려 사람들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잖아요. 자, 그럼 거란과의 전쟁에서 강동육주를 찾아온 고려의 멋진 외교가 이름은 자, 석땡. 그치요? 적어주세요. 그리고 3번 원나라 전쟁에서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멋지게 원나라를 공격해간 우리 멋진 승려의 이름은 김땡후. 김후죠. 자, 그 다음 5번 한번 볼게요. 원나라의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개혁을 시도한 왕의 이름은요. 야, 공을 세웠다. 왕, 그죠? 공인 아니에요. 자, 6번. 고려 사람들이 개경 근처에 있는 이곳에서 아주 활달한 상업을 했는데요. 아라비아 상인도 오고 외나라, 송나라 상인도 왔었던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벽이 보여요. 벽난도, 그죠? 자, 그 다음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원나라의 문화를 우리 친구들이 아는 만큼만 적어주세요. 자, 원나라 이렇게 거란 여진과의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활자를 만들어낸 훌륭한 나라 고려, 그리고 태조 왕건의 유언을 받들어서 이렇게 불신 가득하게 부처님을 섬겼던 불교의 나라 고려. 자, 고려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친구들, 이제는 박물관에 가서 고려관에 들어가도 아는 만큼 보인다. 이제 보이는 것이 많아질 거예요. 자, 우리 힘들고 고달했던 고려 사람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위로의 편지를 한번 써봐주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훌륭한 문화유산을 남겨준 고려에게 박수도 한번 쳐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새로운 나라 조선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우리 조선을 배워요. 자, 생각득도 온쌤은 이제 고려를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모두 안녕.